예, 이번 시간에는 제 4장 6절이고요. 제목 어플라이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이제 수학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상자 만들 때 재료는 한정돼 있고 그 와중에 최대한의 생산량은 내야 됐고 뭐 이런 걸 풀 때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도 이미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예제 보겠습니다. 오픈 탑 박스. 오픈 탑 박스는 뚜껑이 없는 상자예요. 그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장 볼 때 장 다 본 다음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쌓여 있죠. 거기서 이제 물건 담을 때 주로 박스 위에 뚜껑 없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집에 갈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오픈 탑 박스를 합니다. 뚜껑이 없는. 예. 오픈 바텀 박스 하면 바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건 못 담죠. 예, 오픈 탑 박스니까는 마트에서 사는 상자 뚜껑 없는 겁니다. is to be made by cutting small congruent squar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mall congruent square는 뭐냐면은 from the corners of 12inch by 12inch. 자, 12 by 12인치의 박스에서 cutting small congruent square에서 스몰 스퀘어를 4개를 자르는데요. 여기 콩규런트란 말이 없으면은 이 4개의 박스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은 그러면요. 저기 엊그저께 우리 애들도 이제 방학 숙제하느라고 이제 학교 숙제하느라고 이제 공작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박스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자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잘라요. 그래서 아빠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럼 동생이 와서 아니야 형 요 정도만 해. 그러면은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가져와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뭐 이만하게 자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동생이 또 적당히 좀 잘라봐서 이렇게 자르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와서 야 아빠가 이거 분명히 정사각형 잘랐잖아. 정사각형 잘랐잖아. 자 정사각형이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콩규런트 말을 안 써서 그래요. 똑같이 잘라. 예.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박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길이가 다르면 박스 만들기 힘들죠. 예. 자, 그리고 bending up the side. 그래서 sheet of tin and bending up the side.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bending up 한다는 건 박스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 점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요렇게 해가지고 점선 따 접어가지고 그 여기랑 여기는 뭐 풀로 붙이든가 테이프로 붙이든가 여기랑 여기도 테이프로 여기다 테이프 여기도 테이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뚜껑이 없는 이제 이런 상자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how large should the squares cut from the corners be to make the box hold as much as possible. 그래서 이 상자가 최대한 많은 물건을 담기. 그러니까 여기서 홀드는 이렇게 꽉 쥐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박스가 홀드한다는 건 뭐냐? 이 상자에다 물건을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이제 물건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는 요 코너를 얼마나 잘라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요. 볼 때 요 길이가 뭐냐면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고요.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 바로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밑면의 길이가 12-2x 그리고 여기 윗면의 길이도 12-2x 높이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됐고 문제만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푸는 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앞에서 설명 다 있고 그림도 다 이제 됐으니까요. let vx를 볼륨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피라고 했습니다. be the volume of the box. 이 상자의 볼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then
V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밑면의 길이가 12 마이너스 2x가 되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길이 10인데 요만큼 잘라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밑면의 길이 그리고 밑변의 길이 또 12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높이 요게 됩니다. 그런데 x의 범위는요. 박스를 아예 안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는 0부터 해서 6까지 되겠죠. x가 6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잘라낸다는 얘기죠. x가 6인 거는 이 박스를 전체 4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박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는 x가 0과 6 사이를 6을 포함하는 구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박스가 되려면요. 실제로는 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박스가 돼요. 근데 이게 등호가 들어오면 박스 자체 성립이 안 돼요. x가 0이면은 귀퉁이를 안 잘라냈기 때문에 그냥 종이 자체가 되는 거고요. x가 6이 되면은 이 종이를 4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되기 위해서는 x가 0이 되고 6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많은 문제에서는 그냥 그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냥 제가 힘이 있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 최대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고 양 끝점의 값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했죠. 자, 그러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계산해보죠. 자, V를 X로 미분을 합니다. X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요거는 그냥 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전개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걸 실제로 이제 아니면 전개하니까 숫자가 좀 크네요. 그러면 그냥 하죠 뭐. 자, 앞에 거 미분, 아웃사이드 미분, 인사이드 미분, 그리고 요거 두고 더하기 아웃사이드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12-2x가 있네요. 그래서 묶으면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12-2x 이렇게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2-2x랑 요거 계산하면은 12-6x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0이 된다는 것은 x가 2랑 6이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녀석들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거는 양 끝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럼 V에다가 0 대입해 보죠. V에다 0 대입하면은 0이니까 0이죠. V에다가 2 대입해 보죠. 2면은 4 12 빼기 4니까는 얼마 되나요? 8이 되나요? 8의 제곱 곱하기 4. 그러니까 64에다 4니까 뭐 있죠? 2에 여기다가 x에다 2 대입하면요. 12-4가 되죠. 그래서 2 대입하니까 여기가 2가 되죠. 2. 그러니까 64에다가 2 곱하니까는 128이 되겠네요. 그리고 V에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이자 양 이쪽 끝점인 6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부피는 뭐가 되냐면 128인치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네요. x가 2일 때, 그러니까 2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이 약 x를 이제 귀퉁이를 2인치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마 고등학교 때 비슷한 문제 풀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solving applied optimization problem.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어떻게 푸느냐. 앞에서 우리 3장에서도 왜 이런 응용 문제 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번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문제 번역. 문제를 번역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실 거라 믿고 문제 번역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번역한다면 read the problem, 문제를 잘 읽어보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문제를 잘 읽고 나서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려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상상 속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고 오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introduce variable에서 변수를 지정합니다. 요 세 가지 1, 2, 3번만 해결되면은 거의 한 80%는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을 세운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다든가, 그리고 엔드 포인트 도메인, 양 끝점을 대입해서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찾아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1, 2, 3번 같아요. 문제를 잘 읽고 문제 잘 해석해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잘 세워서 이제 푸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 rectangle is to be inscribed in a semicircle of radius 2. 그래서 반지름이 2인 반원에 rectangle, 어떤 이제 직사각형을 이제 넣으려고 해요. 근데 what the largest area of the rectangle can have? 이 직사각형이 언제 직사각형 면적이 제일 크게 되려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계산이 복잡해져 가지고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세미서클, 그러니까 반원을 할 때 흔히 이제 반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어째요, 뭐 내 마음이죠 뭐. 그래서 여기가 X, 그때 여기 높이는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 요 길이를 뭐 Y 하고 이제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원이라 하면 위쪽으로 하는 이런 원을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사각형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요 길이를 x라고 놓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할 때. 자, 그래서 저는요, 요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그럼 높이는요? 높이를 몰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점이니까 여기는 2분의 x가 되겠죠. 요 x좌표는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니까요. 여기에 y좌표는 x의 2분의 제곱, y제곱은 4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해서, 그럼 높이는 루트 4 마이너스 4x 제곱이네, x 제곱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또 분수 있고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빼버리고 여기도 지우죠. 뭐 안 쓰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편의상 여기를 x좌표를 여기로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밑면의 길이는 2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반원의 식은 x 플러스 y제곱은 4에서 반원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상반원이잖아요. y가 양수니까 y는 4-x제곱이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x, 루트 4-x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요거란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 시작하면은 let ax를요 bd area of the rectangle 이렇게 할게요. 이 직사각형의 요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요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할게요.
예,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A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직사각형의 밑면의 길이 2x고 높이가 루트 4-x제곱인.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x의 범위는 우리 교재에 따르면은 이 x는 0에서 2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x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x가 0이면요, 밑변의 길이가 0이에요. 사각형 안 돼요. 또 x가 2이면요, 길이는 2이고 높이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x가 0이고 x가 2인 경우에는 이건 따지면 안 돼요. 사각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원래 정밀하게 하려면, 엄밀하게 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요. 안 그러면 사각형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안 쓰고 꼭 양끝점을 넣더라고요. 그 최대 최소 문제 할 때 구간에 양끝점 넣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워야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A를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요, 요건 이제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범위니까 앞에 거 미분, 그리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하면요,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2x는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식이 나오고요. 요걸 정리해서 이제 계산하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이 나오는데, x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x가 루트 2일 때예요. 자, 그래서 A에다가 구간의 양끝점 대입해보죠.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이고요. A에다가 루트 2 대입하면은 밑면의 길이는 2 루트 2. 높이는요, 4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 그래서 4가 되고요. 양끝점 A에다가 2 대입하면은 0 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최대 넓이는 바로 4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데 그럼 A가 이제 이렇게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런 거 안 따지나요? 따져도 어차피 A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지기가 귀찮아서 그냥 양끝점 대입하고 크리티컬 포인트 있는 거 다 대입해서 비교하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미분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를요, 그냥 그럼 y라고 하죠. 뭐 가질 거 y. 예. 그러면요,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xy입니다. 이 면적은요, 이 에이리어는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 크리티컬 포인트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dA dx를 미분합니다. 어차피 y는 x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음함수 미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y 플러스 x y 프라임은 0 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분의 y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에서요, 요 식의 음함수 미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2y y 프라임은 0이니까 여기에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두 개의 식은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y가 마이너스 y분의 x랑 같다. 자, 그래서 x분의 y랑 y분의 x랑 같습니다. 즉 그 말은
y제곱은 x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제곱 대신 x제곱 대입하면은 2x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은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을 써서 요 ax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미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찾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는 4입니다. 언제요? 가로가 2루트이고 세로가 루트 2일 때.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페르마의 프린시플 옵틱스. 페르마는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신 페르마의 마지막 정을 그 페르마 그분 맞습니다. 예전에는 수학하시는 분들이 물리도 하셨고 천문학도 하셨고 뭐 다양한 일. 그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인문계와 이공계의 뭐 그런 게 벽이 없었던 정말 만능인 분들 시대가 있었죠. 물리학자가 화학자도 되고 그런 시대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페르마께서 이제 광학, 옵틱스는 광학이거든요. 빛이 이제 뭐 빛에 대해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특히 빛의 산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빛의 굴절 이런 거 연구하시는데 the speed of light depends on the medium through which it travel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는요. 빛이 어디를 이렇게 통과하냐. 빛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의 빛은 이렇게 하거든요. 빛은. 그러니까 빛이 이제 움직일 때 빛의 속도는요. 물질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와 우주에서의 빛의 속도와 물 속에서의 빛의 속도와 다 달라요. And is generally slow in denser matter. 이렇게 denser materi는 뭐냐면 이렇게 되게 뭔가 물질이 꽉꽉 차 있을 때 느슨하게 차 있는 거잖아요. 그때 빛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배경 매질의 밀도가 다르면은 빛의 속도도 거기에 비례해서 달라져요. 근데 페르마의 그 광학 성질은 뭐냐면요. stated that light travels from one point to another along a path for each time travel is a minimum. 빛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시간이 가장 최소가 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최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이 있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도 이제 친척집 시골 가면은 시골에 이제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다 이제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이제 논길을 걸어갈 때 이럴 때 밤에 빠지면 안 되니까는 이제 플래시를 비치면서 갔거든요. 근데 플래시를 비칠 때 만약에 제가 빛을 비출 때 빛이 이렇게 해서 제 앞길을 일반적으로 비춰주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가 A고 another 포인트가 B일 때 이때 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최단시간으로 빛이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최단시간으로 안 가면요. 빛이 만약에 자아가 있어서 빛이 생각이 있어서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이 녀석 그래 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운동 좀 해라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제가 플래시로 야 비를 비치할 때 빛이 그래 알았어 임마 하면서 이렇게 비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비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원리에 깨지니까. 예. 가장 빠른 시간에 도달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빛이 돌아간다든가 뭐 그런 일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잘 해가지고 빛을 가이드한다는 거 있거든요. 웨이브를 가이드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빛을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되지만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빛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페르마의 그 프린시플 오브 옵틱스예요. 과학적 성질입니다. 자, 근데 이그젠플이면 스넬의 법칙을 이제 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describe the path that a ray of light, 빛이 ray,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빛광이라고 하죠, 광. 예, will following going from point A in a medium where the speed of light is c1. 자, A라는 지점에서 빛을 쐈어요. 어디로요? A라는 점에서 빛을 쏘면 빛이 움직이겠죠. 트래블 하겠죠. 근데 이 물질에서 빛의 속도는 c1이래요. 근데 이것이 B로 갈 때 in a second medium whose speed is L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A라는 지점을 통과해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여기서의 빛의 속도는 C1이고 여기서 빛의 속도는 C2예요. 그때 이 빛이 어떻게 되면은 물질이 다르면은 빛이 굴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욕탕 보면요 밑면이 되게 얕아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저희 애들도 애기 때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 빠져가지고 아빠 구해줘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얕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 굴절돼서 그렇죠. 빛이 굴절이 됐기 때문에 즉 공기 중에 빛의 속도와 그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더 느려요. 왜냐하면 밀도가 덴스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가다가 굴절이 생겨서 이제 왜곡된 현상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되게 얕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자기 키보다 더 깊어서 아빠 살려줘 막 그런 뭐 살려줘까지는 아니고요. 놀랬죠. 그냥 뭐 목욕탕에 애가 빠져서 뭐 큰일 날 일은 없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굴절되는 게 어떻게 굴절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스넬의 법칙처럼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날 때 나는 빛이 뭐 여기 물질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갈래. 아니야. 그냥 여기 물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법칙을 만족하면서 빛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넬의 법칙 아니면은 The Law of Reflection, 그러니까 굴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학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연구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 만들 때도 이제 안경 알 맞출 때도 그런 이제 빛의 굴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두께를 조절한다든가 뭐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이 예제는 이 스넬의 법칙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걸 증명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빛이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해서 갑니다. 이거 뭐 삥 돌아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저기 좀 전에 제가 빛 비치는 거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은 좀 날씨도 안 좋고 한데 내가 B까지 꼭 이렇게 가야 되냐 하면서 좀 여기 좀 들렸다가 나 이렇게 갈게. 아니면은 야야 나 급해 빛이 막 자아가 있어가지고 나 급해 나 빨리 가야 돼. 야 이렇게 갔다 좀 휙 가자. 아니면은 됐어 이렇게 갔다 여기서 꺾을 거야 나는. 꼭 여기서 꺾으라는 법 없잖아. 꼭 요선 따라 꺾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quickest route 빛은 제일 빠른 경로를 통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assume that A와 B가 XY 평면 위에 있고 The line separating two media is the x-axis. 이 미디움 1과 미디움 2, 이 두 물질을 경계를 x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보면 여기 공기, 여기 물이라는 얘기죠. 이게 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two medium problem이라고 하고 뭐 그런데 이는 유니폼 미디엄에서 그러니까 미디움 균등한 물질에서는요. speed of light remains constant입니다. 그러니까 상수예요. 빛의 속도는 상수예요. 지금 이 방 안에서는요, 공기의 그 공기가 다 똑같은 공기거든요. 여기는 뭐, 여기 공기 밀도, 여기 공기 밀도 다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항상 똑같이 가요. 같은 속도예요. 그래서
shortest time means shortest path라고 하고 and the line of light will follow straight line.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간다는 거는 가장 빠른 경로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때 빛은 직선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이클로이드 이런 걸 보면 최단 강화 곡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빛은 미디움 1이나 미디움 2에서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풀어보죠. 그래서 thus the path from A to B will consist of a line segment from A to boundary point P followed by another line segment from P,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그 그림은 이제 뒤에 화면에다 좀 불러오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로랑 빛은 같은 물질 내에서는 직진 운동합니다. 그리고 미디움 1과 미디움 2의 경계에서는 이게 굴절해서 꺾여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에 맞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고 P라는 점에서 이제 빛이 굴절이 시작되는데 A에서 P까지는 직진 운동, 그리고 P에서 B까지 직진으로 이제 간다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미분할 때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거리는 시간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예요. 간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T1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A부터 P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A에서 P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빛이요. 그리고 T2는 똑같이 P에서 점 P에서, 그러니까 요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아니면 가는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T1 A에서 P까지 가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인데 T1, 자, 미디움 1에서 빛의 속도는 C1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는데 거리, AP의 거리죠. 바로 AP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C1분의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현재 문제에서 요 A라는 점의 위치를 0,A라고 뒀고요. 그리고 P라는 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x만큼 떨어진 거리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t2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미디움 2에서의 빛의 속도분의 거리, p에서 b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C2분의 P에서 B까지의 거리. 자, P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전체 길이가 D니까 D에서 X를 뺀 것이 바로 길이가 요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D, X를 빼야지 요만큼 하니까요. 그래서 루트 b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린 시간 t는요, t1 플러스 t2가 돼가지고요. 요 시간은 이 걸린 점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c1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C2분의 루트 B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걸린 시간 T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얘 B가 어디에서 꺾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T는 X가 어디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X가 여기면요,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X가 여길 때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좀 그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T는 X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됐다는 거는 t를 x로 미분했을 때 0이 될 때가 바로 최단거리예요. 최소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dx, dt가 0일 때에 x를 찾으면 되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t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dt 나누기 dx를 찾아봐야죠. 자, 그런데 칸이 모자라니까 나누고요. 자, since dt dx를 계산해보죠. 얘는 C1은 상수니까 두고 요거 미분이네요. 자, 인사이드가 a제곱 플러스 x제곱, 아웃사이드가 루트 x예요.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은 C1에 2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인사이드 미분 2x 되고요. 더하기 얘도 인사이드가 b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x제곱, 아웃사이드는 루트. 그러니까 b에 미분하면은 c2에 2의 루트 전체.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0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나눠지고 정리해 주면은 C1분의 1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X는 0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돼서 는 이 약분되면요. C2분의 1에다가 루트 B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D 마이너스 X. 이제 이렇게 되네요. 예. 요 두 식이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여기서 x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x 찾는 게 참 골치 아프죠. 이거 푸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x 찾는 거 포기하고 대신에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다시 불러오고 요 식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유도했던 그 t를 x로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식에서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이 식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나타내는 것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은 바로 여기입니다. ap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a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게 됩니다. 루트 a제곱분의 x제곱 바로 요게 됩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색으로 할까요? 예, 루트 b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x제곱은 바로 요거죠. 그리고 이걸로 할까요? 예, d 마이너스 x는 바로 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a인데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죄송합니다. a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착각을 했네요. 아까 전에 정리할 때 제 잘못 정리했네요. 이걸 a가 아니고 x죠. x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색깔을 좀 바꿨어야겠네. 헷갈리니까는 요 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요 x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C1분의 1에다가 AP분의 OP의 길이고요. 얘는 C2분의 1에 요 PB분의 그리고 요 길이를 뭐 편의상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하면은 BC의 CB의 길이네요. 자, 그런데 요건 보세요. AP분의 OP 빗변분의 밑변 높이죠. 그러니까는 C1분의 얘는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분의 PB분의 CB PB분의 CB 세타 2니까는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시간이 최소가 될 때 빛이 어떻게 굴절이 되느냐 이런 식을 만족하면서 빛이 굴절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스넬의 법칙이에요. 예, 혹시 과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셨던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넬의 법칙은 이제 이겁니다. 빛이 어떻게 굴절되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주는 식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코노믹스에서 경제 쪽인데 이제 경제 수학이나 이쪽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원래 이 부분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보안이나 암호 쪽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특별히 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금융이나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관련 내용과 자료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예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수요 공급의 법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다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던가 하시는 분은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궁금한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답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연습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그래서 과제는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문제 잘 읽어보고 하시면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예, 옵티마이저 최적화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